A에 28번이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y축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0,a라고 자꾸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는 게 무엇이죠, 제야? 닌 길이?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잖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 방식 구해서 y절편 두 개를 구해도 답이 돼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러면 y축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그냥 0,a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맞아요? 예. 네. 거리를 재보면 루트 5분의 얼마예요? 2a-5의 절대값. 그리고 루트 5분의 a 플러스 2의 절대값인가요? 그런 거 같죠? 왜냐면 얘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일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2a 마이너스 5가 a 더하기 2랑 진짜로 같거나 아니면 더해서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a는 7 나오거나 아니면 a는 얼마? 1 나온다. 여기 0,7하고 0,1이다. 별 문제 아니다. 알았죠? 네. 어느 포인트에서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가지고 만든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세 점, 두 점은 확정이고요. 나머지 한 점은 x축의 점이에요, 그죠? 네.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은데, 정점과 동점을 좀 구분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4,2하고 2,-S예요. 2,-S 여기 있다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4,2는 여기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얘가 2,-2이고 얘는 4,2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삼각형은 이 변 하나를 무조건 가질 거란 말이지. 됐어요? 네, 이 변 하나 무조건 가질 건데 C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만약에 C가 이런 데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선분 AB가 길이가 같지 않은 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죠?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길이가 같지 않은 변이 된다는 말은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위치한 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어떻게 통과할 거냐면 이렇게 통과할 거란 말이지. 그럼 C가 이 직선이 있어야 돼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유일한 점은 중점이잖아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C를 움직여가면서 삼각형의 모양을 떠올려보면, 아, AB가 길이가 같지 않은 변이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압축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뭐 A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 같은 거, 아니면 AB의 길이의 제곱과 BC의 길이의 제곱 같은 거, 이 두 가지로 풀면 A 값이 나오겠죠.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도 되죠? 예, 거리 같다고 하시면 첫 번째에서 A가 6하고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 A가 8하고 0 두 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합은 12예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고요. 넘어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저 문제 푸는 것보다
C를 움직여서 A, B가 길이가 같지 않은 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 문제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고 A, B, C의 네 점원의 중심을 I라고 할 때 A, I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제 이거는 내심을 구하면 A를 아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밖에 못한다면 1등급이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내심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심의 정의가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대충 잡을게요. 대충. 정확한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자, 여기가 A 0,2고 여기가 B 마일, 0이고 여기가 C 4,0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니까 I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누가 있게 돼요? I가 있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어딘지 몰라. 아무튼 이 위에 I가 있어. 하지만 이 점에 있어도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점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루트 5고요.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2 루트 5예요. 그럼 이게 1대1이라는 얘기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AI의 기울기 구할 필요 없고 A랑 3분의 2,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시면 마3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딱히 내심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11번도 해요? 네. 11번 보겠습니다. 대점이 주어져 있고요. 직사각형 O, A, B, C를 두 부분 PQ로 나눌 때 P와 Q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고 싶다. 근데 P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에서 무게라는 말은 뭐라고 했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면적 중심을 통과하니까 당연히 면적 2등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6,5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았어요. 나머지 한 점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선생 모양이 이상해요. 모양이 이상하네, 그지? 예. 근데 여기 길이 얼마냐? 6이니? 어차피 폭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이쯤은 4가 있다고 하면 여기 폭이 똑같겠잖아. 여기도 6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만큼 그냥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만 2등분 하면 되잖아요. 얘 무게중심이 사실 면적중심이라고 했잖아. 동일한 면적을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똑같이 2대1, 2대1, 2대1 내분한 내분점의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그만큼 딱 오려내잖아요. 그럼 중량이 다 똑같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똑같이 잘라내봐야 무게중심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점 알면 되죠. 근데 이 점은 2,2돼요.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 통과하면 되는 직선이죠. 그럼 y는 x-1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무게중심이라고 읽고 면적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A, B는 양수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은 죄다 뭐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냐면 산수이기 하나 코시슈바르츠를 써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맞춘 다음에 나는 풀 줄 알아. 근데 이 문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래도 산수이기하고 코시슈바르츠 풀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원에서 고등수학 하를 선행했습니다 이지라면서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 문제를 내고 싶다면 단 산술기하나 코시 슈발츠 부등식 등의 절대 부등식을 사용하는 경우 0점 처리함 이라고 하고 내지 이대로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낸 거니까 이 사람이 출제 의도에 맞게 그거 없이 풀려고 해볼게요. 알았죠? 예. 자, A가 0,B입니다. B는 0,B죠. 왜냐면 이거 절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직선을 줬어요. 그 다음에 2,8을 지나니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8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산술기하를 안 쓸 거냐 그럼 너는 제가 푸는 걸 보면 존나 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자, B분의 8이 얼마냐면 어차피 연결해야 되잖아요. 두 개의 변수를. A분의 A-2예요. 그죠? 예. 그러면 B는 A-2분의 8A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A-2분의 8A이고 얘는 이제 가분수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산술기하를 쓴 학생들 일반적인 풀이 패턴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답은 18?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코시시발주를 쓰면 더 쉽죠? A 더하기 B A분의 2 더하기 B분의 8 이게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얘가 1이죠? 그러니까 또 18 그죠? 예, 사실 코시시발츠가 제일 답을 쉽게 낼 수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못 쓰니까 여기까지 바꿔놓고 이제 고사를 지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냥 얘의 최소값 알아서 거기에다 10 더하면 되는 거죠. 최소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이걸 제가 K라고 잡을게요. 그럼 갑자기 얘를 A-2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A-2 더하기 16은 0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A가 2보다 크다 라는 사실인 거죠. 맞잖아? 예. 그러면 A-를 하나의 변수로 보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의 실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그럼 양의 실근 가져야 되니까 합은 K니까 K 양수여야 돼요. 곱은 16인데 이미 양수라서 볼 필요 없죠? 그다음 마지막 뭐 봐야 돼요? 판별식 봐야 됩니다. 판별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64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8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양수라고 했잖아요. 공통범위니까 결과적으로 K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죠. 거기다 10을 더하면 답이 될 거니까 그래서 18이다. 아마 이렇게 풀어내는 게 출제자의 실제 의도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대로 풀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걸 놓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는 2보다 커야 한다 라는 사실을 빠뜨리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되는 거 아니야? 실근 조건만 가지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나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겠니? 당연히 코시시발스로 풀었지.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건 출제 의도가 뭘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출제 의도에 부합한 풀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 답을 내는 풀이 일단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딱 풀고 나면 알잖아. 이건 의도가 아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풀이를 꼭 다시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음 문제로 넘어가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고민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수학이 늘겠어요? 수학이 늘려면 고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수학을 잘한다고 혹시 느끼신다면 그냥 여러분보다 고민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지 저의 재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사각형 ABCD는 3, 5, 6하고 나머지 하나의 편이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AC는 또 대각선이네요. 그죠? 네. 그림을 딱히 주지 않고 막 이러면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이밍 자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름을 짓게 돼 있지 막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겁니다. 규칙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 규칙을 깰 수는 있어요. 나는 여기다 C라고 쓰겠다 여기다 B라고 쓰고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쓰는 사람은. 근데 그림을 안 주고 그냥 말을 했으면 무조건 어떤 시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점의 이름을 정해야 되고요. 네.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AC를 연결했을 때 얘가 6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을 굳이 지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평사의 특징은 마주보는 변에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것도 있는데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걸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을 시키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여기가 중점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길이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뭐에 의해서? 중선정에 의해서. 9 더하기 25는 2배의 9 더하기 BM의 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BM의 제곱은 얼마죠? 8인가요? 네. BD의 제곱은 4BM의 제곱이죠. 그래서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선정이 유익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네,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사용처가 많아요. 네. 먼저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스튜어트의 정리인데요. 제가 이미 소개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스튜어트의 정리 나와 있고 스튜어트의 정리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밑에 거 풀어봐라 이런 얘기고 증명을 아마 질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증명은 제이코사인을 하나? 아니. 제이코사인은 이걸 만들어낼 때 쓰는 거야. 단순히 이걸 맞다는 거 보이려면 좌표 잡으면 되죠. 실제로 중선정의 증명도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달아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보통 고1 교육과정에 소개된 증명은 좌표를 잡아서 평면좌표를 이용해 증명을 하거든요. 훨씬 쉽다 이거지. 예. 그래서 좌표를 잡아서 그냥 보이시면 되고요. 점 A의 좌표는 Y축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죠. 예. 얘는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하죠.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죠. NC, 0 하시면 여기 N 대 1을 만족하는 거 확인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AC의 제곱 좌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야. 예. 그러면 A 플러스 NC 전체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N배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NB의 제곱이 되고요. 이를 정리하시면 N 플러스 1 A의 제곱 그리고 N 플러스 1 B의 제곱 그리고 N 제곱 플러스 N C의 제곱이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우변이 얘가 나온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니까. 예. 우변은 N 더하기 1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NCD의 제곱인데 중선정의 증명에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게 나오죠. 우변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지 않나? N 제곱 플러스 N CD의 길이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예, 참이라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자, 이걸 이용해서 제가 지금 시킨 거에 답해보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A, B, C, 여기가 M이고 여기가 D, 그리고 길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AM 여기는 루트 5고 AD 여기는 2 루트 2다. AC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중선 정리를 두 번 써도 답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위에 거랑 중선 정리를 둘 다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위에서 이미 이게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보죠. 얘를 가지고 여기요, 먼저 스튜어트의 정리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AB의 제곱 여기서는 길이나 B나 똑같을 것 같아요. 숫자의 스케일이. 일단 스튜어트 정리를 조금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형태로 써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용하면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상시 잘 쓰던 공식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 같습니까? 아는 것 같죠?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16은 5 더하기 2예요. 그죠? 그래서 AB의 제곱이 5라는 사실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중선정리를 쓰면 될 것 같나? 그죠? 중선정리를 쓰게 되는 거죠. 제 중점이어서. 이렇게요. 그럼 5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 8 더하기 1이죠. 그래서 AC의 제곱은 13이에요. 물어본 건 13 빼기 5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절대 등급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스튜어트 정리를 학교 내신에 내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학교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없냐라고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스튜어트 정리를 썼을 때 조금 빠르게, 근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중선정리 2번 쓰는 게 훨씬 나으니까 대부분 중선정리 2번 써서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고등수학 상황 과정을 시험을 준비할 때는 꼭 필요하진 않고, 수학 1에서는 이제 제이코사인 연계 문제에서 조금 유리할 때가 있긴 해요. 아주 약간. 근데 그때도 제이코사인 개빨리 쓸 수 있어요. 이러면 굳이 또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존재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외워야 되냐, 뭐 어째야 되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질문 없으시죠? 몇 번이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개소리죠. 아이씨, 내심 아직도 못 구해요? 저 X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싶다고요? 평행이동 이용해서. 야, 그럼 직선도 다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불편한 짓을? 너무 불편해요, 그 과정이.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평행이동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는 좋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임의의 3개의 직선을 가지고 문제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이거 임의의 직선 아니지? y는 마이너스 5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잖아. 거리 재기에 여기가 졸라 편리하니까 여기로 거리 재, 즉 각의 이등분을 y는 마이너스 5의 양 끝각을 이등분해야지. 멍청하게 좀 위에 가지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딱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가 푼다면 y는 마이너스 5를 먼저 그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저 L 직선 L은 기울기 얼마니? 3분의 4 양의 기울기를 갖겠죠. 예. 그리고 y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면 제가 x좌표를 알 수 있거든요. 15. 대충 음의 값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그으면 될 것 같고, 정확한 그림 아닙니다. 알겠죠? 예. 너가 L 하렴 이런 얘기고, n에다가 y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x가 양의 값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n은 여기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것은 뭐가 편리하냐면 이 각을 이등분하는 것과 이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지금 y는 마이너스 5를 준 거기 때문에 굳이 평행이동을 사용하실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거리를 잰다는 측면에서 이 상태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i를 x, y라고 잡아도 되죠. 이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안 헷갈리죠. 그죠? 예. 그러면 직선 L하고 거리를 재버리면 5분의 이제 XY라고 썼을 때 장점은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대입한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 길이가 바로 뭐예요? 그냥 Y 아닌가? Y 플러스 5겠다. 저기 마이너스 5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뭐 절대값이 있든 없든 이런 거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썼어. 여기서는 근데 저 교점이 y는 마이너스 5보다 위쪽에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잖아요.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 예, 뿔마로 풀 거 아니야. 뿔마로 풀면 하나는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21 이게 5y 더하기 5가 나올 거고 25가 또 하나는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21 이게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i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건 확실하거든?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 얘야 얘. 뒤에 건 계산할 필요 없죠. 얘를 보면 얘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게 하나 남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각이 이등분선이고요. 똑같아요. 5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8 얘도 y 플러스 5라고 잡으면 되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8은 5y 더하기 5 얘는 음의 기울기 가져야 되잖아요. 얘가 아니겠다. 그죠? 계산할 필요 없죠. 예.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8 자꾸 5라고 쓰네요. 25인데 예.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5 얘가 음의 기울기인가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정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군요. 그러면 얘랑 연립하시면 되죠. 두 개 더하면 y가 1 아니 y가 0 나오나? 그러네요. 예. 두 개 빼면 y 0 나오죠. x는 1인가 그러면? 그러면 i는 1,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는 얘가 이상한 다른 직선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고 값도 마이너스 7분의 13, 뭐 9분의 26 이따위로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이따위로 나온다고 하면 물론 이제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딱 한 번에 정답을 딱 캐치할 수 있다. 객관식인데 내가 얼마 딱 잡았는데 그 보기에 딱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풀어도 되는데 그 자신이 없는 친구들 일단 넘어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한번 계산 뒤지게 했는데 홍선이 듣고 있나? 고르려고 했는데 없어. 씨발 없네?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했는데 또 없어. 이러면 스스로 재앙 불러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지 말고 좋게 넘어가고 본인이 점수를 좀 획득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훨씬 계산을 잘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수학시험은 내가 챙길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으로 챙기세요. 그러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나는 이미 80점, 난 최하 80점, 망해도 85점 막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남은 문제를 보면 훨씬 잘 풀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앞에서부터 안 막히고 난 다 풀고 싶다 이런 식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 왜냐면 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두려움이 계속 있단 말이야, 애들이. 뒤에 졸라 어려운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깔고 연산하는데 어떻게 연산을 잘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풀리는 문제들 쭉쭉 풀어가지고 점수를 보통 본인이 풀만 알아. 아, 이 정도 풀었으면 최소 70은 깔리겠네. 그럼 일단 폭망은 안 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시간 동안 점수를 추가로 챙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고1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나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욕심 많이 덤비는데 고2, 고3 수학 시험지 받아봐. 당초 100점 안 나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고, 물론 좀 쉽게 내는 여자 학교의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남학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알겠지? 100점은 1학년 때는 한번 맞을 수 있을까 말까? 차라리 모의고사 100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신 100점 하는 게 더 빡셉니다. 예, 그러니까 점수를 잘 챙겨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 없죠?